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소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뭐 하는데 쓰는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공급 소진율. 아파트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요거 봐두시면 좋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공급 소진율. 무슨 소리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물딱지 관련해서 영상으로 물딱지가 이런 겁니다 소개했었는데 그것을 보셨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특별공급. 이게 이제 오늘 청약 1순위 청약 했던 이제 지금 청약 이제 접수는 끝났을 거고요. 그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공급이라고 있고 일반 공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공급 보면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좀 집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을 먼저 뺏어주는, 특별히 먼저 분양하는 물량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줘야 되니까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분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 분양 1순위 청약 날짜가 잡히면 그 전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서 이렇게 특별공급을 하니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오셔서 접수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날 와서 청약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공급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그날 또는 이게 막 몰리면 다음날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당일날 특별공급이 얼마나 몇 개가 나갔는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특별공급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기관 추천으로 타입별로 수량들, 그 다음 뭐 신혼부부 수량들, 노부모 수량들 이 수량이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여기 그 접수, 눈치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접수들을 하거든요. 현장 그 모델하우스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청약 결과 내가 당첨권에 있다, 당첨이 됐다 안 됐다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몇 개가 나갔는지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별공급으로 청약들을 받아서 특별공급을 통해서 일단 분양 대상자들이 결정되는 비율, 몇 개가 됐느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통 특공 소진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1순위 청약 있었던 보람 SK뷰 같은 경우에는 221개의 특별공급 물량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특별공급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216개였어요. 그래서 소진율이 98%.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청약들도 많이 했고요. 구멍을 찾아서 물량 그거에 맞춰서 다 청약들도 했고 그 물량들이 거의 100% 가까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이 98%면 사실 특공 소진율이 많은 편이거든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촌 그랑자에도 84.62%, 작년에 분양했던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가 74%, 그 다음에 마포 한강 아이파크가 62.9%,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한 61% 정도의 특공 소진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물량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간 거죠. 근데 이 특공 소진율을 왜 사람들이 사전에 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일반 분양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특별공급 소진율을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걸 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특별공급 청약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1순위 청약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거에 당첨돼서 내가 좋은 아파트,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아파트,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그 사람들도 엄청 눈치 봐가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가 관심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공 소진 결과를 사람들이 1순위 청약하기 보통 전날 결과가 나오니까 귀 쫑긋하고 이제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결과를 미리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단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정해진 데이터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보람 SK뷰 같은 경우는 거의 98% 특공 소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1순위 청약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이제 특별공급 소진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오늘 청약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특공 경쟁률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읽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저께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소진율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공급 배정이 20개였는데 16개 정도 가져가서 80%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뭐 타입에 따라서 뭐 27%밖에 안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50% 정도? 지금 보시면 불과 일주일 전에 보람의 SK뷰 거의 100% 다 된 거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고요. 그 다음 작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고덕그라시움 61%보다도 50%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니까 시장에서 고덕 그라시움보다도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좀 부정적으로 분양가를 보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생각을 할 수 있겠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뭐 함정도 아니죠. 작년에 고덕그라시움 분양할 때는 11.3 부동산 대책 전이었기 때문에 강동구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특별공급 청약하는 사람들은 분양권 내가 지금 이 특별공급으로 받아도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넣은 거예요. 보람의 SK뷰도 1년 6개월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특별공급으로 이 물건 받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1년 6개월 들고 있다가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가 1년 내 50%, 2년 내 40%니까 2년 지나면 2년 초과하면 일반 세율로 나오니까 난 2년 들고 있다.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들고 있다. 2년 뒤에 팔아야지. 이런 특별공급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13 부동산 대책 내용이 뭡니까? 강동구는 청약 조정지역 해당돼서 강동구는 일단 입주 때까지 전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공급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굉장히 배려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받아서 입주를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청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프리미엄 많이 붙을 만한 데를 찾아서 피 많이 붙으면 난 팔고 나가겠다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 특별공급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분양권 전매가 많이 좀 느슨하게 풀려있던 시절 같은 경우는 지방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냥 지역도 아무도 모르면서 내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이게 있는데 피 얼마부터요? 6개월 뒤에 무조건 팔고 나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보통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입주 때까지 있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가수요들은 다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50대 1밖에 안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특공 수진율을 보되 단순히 퍼센트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순위 청약하기 전에 특공 수진율 그 단지를 보되 이런 전매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판단을 하자. 단순히 낮다라고 치고 넘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몇 시간 있으면도 아니네요. 이제 곧 있으면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보람 SK뷰가 평균 한 27대 1 정도,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1 가까운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거기보다 높게 나올 것이냐 낮게 나올 것이냐 이제가 이슈인데 한번 저 이따 최고의 투자님 조금 있으면 와서 오늘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녹화하기로 했거든요. 한번 내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거든요. 자, 분양하기 전에 특공 수진율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랑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포함해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TV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이슈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